자, 이어서 현물시장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가 연구원들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을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연휴와 20일 이벤트를 앞두고 소강 국면이 예상이 된다라는 시각인데요.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유지를 해보자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입니다. 미국의 신고가 행진으로 우호적인 심리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2000선의 지지력 테스트가 예상이 된다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삼성 에버랜드 상장 관련된 그룹주의 강세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2000선의 등락이 거듭되고 있다면서 20일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상승 모멘텀에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가 연구원들의 의견을 살펴봤는데요. 2000선에 대한 의미 그리고 삼성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고 여전히 또 내일 또 휴일이라는 점에서도 좀 관망 심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의 의견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줄 전략 보니까 연휴와 20일 이벤트 앞두고 소강 국면이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시장 상황 어떻게 풀이를 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쪽 흐름을 좀 되짚어 보면 지난주에 장중 한때 2020선 돌파에 성공을 했지만 기관의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 MSCI 이머징 마켓 정기 리밸런싱 과정에서 외국인 매도 수요 증가 그리고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 따른 국내 증시 수급 교란 영향으로 인해서 2000선을 하향 이탈한 이후에 현재까지 좀 소강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 교란과 상승 동력 약화로 인해서 2000선을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이유들이 일회성 또는 단발성 요인이 좀 크게 작용을 한 만큼 분위기 반전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고요. 주요 국가들의 주요 그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스탠스 그리고 정책 기대감 등을 반영을 해서 국내 주식이라든지 채권, 외환시장 즉 국내 금융시장의 어떤 트리플 강세 구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트리플 강세 원동력은 정책 기대하고 그에 따른 우호적인 수급 여건에 기반을 둔 전형적인 유동성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 5일에는 최근 그 22 통화정책회의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이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될 그런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22 통화정책회의에서 22가 유로화 약세 그리고 디플레이션 타자를 위해서 실제로 이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미 시장이 추가 조치를 기정사실로 좀 인식을 해서 가격에 선반영이 된 만큼 이번 22 이벤트가 추가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금리 인하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이외에 어떤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자산 매입과 같은 이런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가동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22가 회원국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에 대한 좀 논란이 여전한 상태이고요. 또 비전통적인 조치를 놓고 내부에서 아직까지는 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미국식 QE, 그러니까 양적 완화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판단이고요. 만약에 이제 예상 수준의 어떤 추가 조치가 나온다면 위험자산 선호에는 좀 호재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새로운 상승 트리거가 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말씀드린 22 쪽은 통화정책 강도가 이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코스피의 방향성도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결과를 좀 아직까지는 예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추가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치의 강도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 수준, 그러니까 금리 인하, 그러니까 정책 금리 인하 내지는 그 예금 금리, 수신 금리 인하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위험 자산 선호에는 긍정적이겠지만 어떤 방향성을 위쪽으로 강력하게 끌어올릴 정도의 그런
호재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지금 지수는 그래도 낙폭을 약간 좀 줄여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기는 한데요. 이 투자 전략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시장 흐름에 대해서 다소 답답한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뭐 펀더멘털 여건에 비해서는 비교적 지수는 견고한 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앞서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이런 흐름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우호적인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 기인을 하고 있는 만큼 뭐 수급 구도를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오늘 외국인이 좀 매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삼성그룹 쪽 관련해서 이제 그쪽으로 좀 매도세가 좀 치우친 것을 제외를 하면 특별한 스탠스 변화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아서요. 일단 외국인의 이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수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대형주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을 1차적으로 좀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실적 측면에서의 모멘텀이라든지 뭐 지배구조 개선 이슈가 유효한 개별 종목들, 그리고 6월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중간 배당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뭐 중간 배당 종목군 정도가 좀 안정적인 접근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양호한 유동성 환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매도 스탠스를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하방 변동성이 확대된 그런 상태라고 보여져서 뭐 실적 모멘텀이 유효하면서 낙폭이 컸던 종목군이라든지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세가 좀 완화되는 그런 종목군 쪽으로 선별적인 대응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